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같은 날은 조금 공부할 맛이 안 나죠. 오늘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미국 증시의 혼조 마감. 전일 엔트로픽으로 한 대 세게 맞았던 미국 증시, 이번에는 AMD한테 두드려 맞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AMD가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 그리고 1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98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아니 야, 이렇게 잘 나왔으면 당연히 올랐겠네. 하지만 그 반대로 무려 17%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실적은 좋으나 4분기 실적은 일회성 수익이 반영된 수익이었고요. 그리고 1분기 가이던스에는 중국 매출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껍데기는 반지를 하는데 속이 약간 야, 이거 중국산이네 뭐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실적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안 그래도 최근 기술주에서 이제 매도 심리가 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 더 뛰쳐나오면서 우량주로 이동하는 모습. 나스닥은 하락했지만 오히려 다우지수는 오르고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구글은 어땠나? 일단 시간에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AMD로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알파벳도 실적을 오늘 아침에 발표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1138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니 길이 그럼 얘는 진짜 올랐겠네. 하지만 얘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니 이번엔 또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올해 지출 규모가 생각보다 크게 잡히면서 이거 AI 돈 드는 거 맞아? 이렇게 많이 일을 벌리고 나중에 다 회수할 수 있는 거 맞아? 뭐 이런 걱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한 건 당연히 기회겠죠. 여러분들 또 느끼실 겁니다. AI는 이제는 뭐 가짜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일할 때도 뭐를 할 때도 전부 다 AI와 함께하고 있고 실체가 있는 상승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쓴다고 하락할 이유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오늘 저녁 혹은 아니면 곧 구글의 상승이 한 번 더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젠슨 황도 헛소리 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AI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비논리적 생각이라고 일침을 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쉽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인간이든 로봇이든 누군가 도구, 원래 있던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도구를 또 재발명해서 사용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일단은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도구 없이 그냥 전부 다 처리하니까 소프트웨어는 망할 거야. 이러한 생각은 잘못되었다라는 거고, 오히려 AI에 도구를 도입하고 사용을 한다면은 직원들이 다른 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하락은 역시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우주항공주가 조금 많이 하락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요 소식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아르테미스2 연기. 나사에서 달 비행을 3월로 연기했습니다. 원래는 이달 8일에 출발해서 이제 달 뒷면을 쭉 본 다음에 토끼도 만나고 올 예정이었으나 리허설 중 연료 누출 문제로 중단되면서 일정이 연기가 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는 우주항공 업체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그동안 급등세를 보였던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15%, 로켓랩은 10% 급락하며 마감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우주 관련주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자, 비만 치료제의 양대 산맥이죠.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두 회사의 주가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노보노디스크는 콩콜에서 올해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경쟁 심화 때문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17%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하지만 일라일리는 달랐습니다. 경쟁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해 올해 매출이 25% 증가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꺼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라일릴리 어제 10%나 폭등하는 모습, 노보노디스크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러우 종전회담. 미국, 러시아, 우크라 3자 종전회담이 UAE에서 재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협상은 5시간 만에 종료가 되었다고 하고요. 우크라 측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생산적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또 속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종전 실제로 다가오는 미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이런 얘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지만
하지만 종전은 이제 뭐 거의 예정된 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인 것 같은데 러우 종전 관련주도 혹시나 앞으로 증시가 조금 더 흔들린다면은 해치주로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파도 상장 재개만 기다렸다. 파도의 질주가 엄청납니다. 잠시 겨울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반도체가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 펼쳐져 있어요. 최근 유명한 드라마 보셨나요? 이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거기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확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파도가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반도체가 엄청난 황금빛 미래를 자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현상을 어제까지 도착했고,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공시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우주항공 업체와의 계약 소식이 등장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러면 이 글로벌 우주항공 업체가 어디냐 하고 봤더니 바로 스페이스 X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주도 또 핫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핫한 두 가지의 섹터를 파도가 먹어치우면서 오늘 또 크게 급등. 사실상 3연상에 도착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대형마트 규제에 풀리나 오늘 시장에서 이마트가 또 관심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또 이마트 왜 이럽니까 하고 봤더니 대형마트 규제가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군요. 대형마트 규제의 목적이 전통시장 보호였지만 하지만 이때까지 효과는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오히려 이게 쿠팡 등의 대형 플랫폼을 키웠다라는 평가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규제가 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자, 과연 풀리게 될지, 그리고 이 와중에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각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쿠팡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APR 역시나 매수 기회였다. 자,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만 그런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꼭 호실적을 내면은 그날은 세론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주가가 윗골이 달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국장에선 좀 많이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죠. 꼭 이런 애들이 며칠 지나면 야 신고가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데 이번에 APR이 또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실적을 보여줬고 이제 어제 세론으로 하락했지만 오늘은 크게 상승하는 모습. 키움증권의 좋은 리포트 덕분일까요? 키움증권은 목표가를 36만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올해도 고성장이 유효하며 예상 매출은 2.4조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고 미국 내 매출은 9천억 이상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파마 리서치는 상황이 별로입니다. 개인적으로 목표가가 하향되는 기업은 건들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래의 전망이 상향되는 친구가 먹을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파입니다. 지금 가장 예시로 들 거는 역시나 반도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목표가가 하향되고 전망이 하향되는 친구를 사기에는 지금 증시는 좀 좋지 않나, 다른 거 살 게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사인증권의 파마 리서치의 목표가를 70만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장기 성장성은 좋지만 주가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으로는 의료 관광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리주란 매출이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고 오른쪽으로 길 때 확인해 보자고요. 다음입니다. 코스피 7300 간다. 증시 조정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매번 맞아도 적응이 안 되는데요. 그러나 장기 전망은 의심할 필요가 없겠죠. NH투자증권의 목표가를 7,3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보다 20%인가요? 20% 넘게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 역시나 심플합니다. AI로 인한 반도체 실적 상승, 기업 거버넌스의 질적 개선 등이 이유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적 전망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3개월 전에는 코스피 순이익이 250조로 예상되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423조까지 증가했고 참고로 내년 컨센은 475조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2차전지, 철강, 화학 등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일본의 폭설이 난리라고 합니다. 일본 여행 가실 분들 계신가요? 지금 일본에는 폭설이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3m가 넘는 폭설이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그래서 30명이나 지금까지 사망했다고 합니다. 저기 여러분들 혹시나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지금 날씨가 어떤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은 증시가 좋아서 우리가 공부를 길게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